서울에는 지역 간 다양한 불균형과 격차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시 균형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자라났습니다. 2018년 9월 시민참여단과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균형 발전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려합니다. 2018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 서울시 균형 발전 공론화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는 서울의 현안인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기함으로써 서울 시민이 직접 균형 발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대두된 공론화의 서울시 표준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론화란 무엇일까요? 공론화란 어떠한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환경, 문화적 의견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선택 가능한 방법들 중 사회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는 왜 필요할까요? 지난 2017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했던 사례와 같이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주요 의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시민들이 함께 깊이 학습하고 고민한 결과를 모아 서울시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공론화 절차는 총 6가지 원칙 안에서 관리될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2018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는 7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된 의제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과 균형 발전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공론화는 2018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 추진단의 구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온라인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 2회에 거쳐 권역별 1차 수기를 거친 뒤 권역별 토론회에서 구성된 내용에 대해 시민 참여단과 전문가 의견을 묻는 의제 선택 옵션을 구성합니다. 이후 온라인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듣고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참여단 250명이 함께하는 2차 수기 시민 대토론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문화시설이나 교육, 돌봄시설의 지역 편차가 심하잖아요. 저도 서울 시민인데 혜택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균형 잡힌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상권도 좀 발전한다고 하는데 골목 상권이 살아서 함께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이 좋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인데 그런 데서 살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균형 발전 아닐까요? 서울 시민들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요?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18일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 균형 발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시민 87%는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94.6%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각종 개발 사업이 1위,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재원 마련 정책이 2위로 조사되었으며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정책에 대한 질문에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재원 마련 정책이 1위로 지역 간 차별적 각종 인허가 정책 2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균형 발전의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각 정책 수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울 균형 발전 방안.
서울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정책. 그동안 서울 도심 지역에는 강한 규제를 적용한 반면 강남 지역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일어난 불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론화 논의에서는 각종 인허가 정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규제 완화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지, 어떤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 균형 발전 방안.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정책.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으로 특별 회계 설치, 특별 기금 마련, 재정 조정 확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론화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바람직한지, 새로운 재원의 원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 균형 발전 방안. 일자리 관련 각종 기관 이전. 이 방안은 지역 간 불균형이 일자리 격차로 인한 소득 격차에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 산하기관 및 공기업, 민간 기업의 본사 등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론화 논의에서는 어떤 기관이 이전 가능한지, 민간 대기업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서울 균형 발전 방안. 각종 개발 사업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도시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라 꼽히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지하철 연장, 유휴 공간이나 국공유지 개발, 혼잡 구간의 도로 증설 등이 있는데요. 공론화 논의에서는 개발이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세입자들은 더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을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 균형 발전 방안. 복지 및 문화시설 확충. 이 방안에서 거론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생활임금 보장,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료 서비스 제공, 문화 바우처 사업 등이 있는데요. 공론화 논의에서는 복지 문제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자치 업무로 봐야 하는지, 최소한의 복지 장치를 마련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한 공론화에 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론화의 중요성은 시민들의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만나의 얘기를 경청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갖고 있는 의도와 그것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충분하게 이해했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격차 사회입니다. 이러한 격차 문제는 바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균열이 발생하고 하나의 국민 또는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일체감도 사라져서 결국은 사회통합과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역균형 발전 매우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서울의 지역발전 균형 정책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에서는 서울의 균형 발전과 관련한 여러 대책이 필요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책을 세워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균형 발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개발 관련 개발 부담금, 공공기여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재원이 발생하는 행정구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세기 넘게 벌어져 온 지역 간 격차를 넘어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자 성숙한 수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입을
2018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 이제 우리가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 참여단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역사를 여는 주인공입니다.